지금 마지막 공격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전 내용이랑 겹치는 거 보이시죠? 4개 변수를 써야 하는 거고요. 각자 출력문이 다르게 나와야 하는 거니까 우선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는 전사 클래스죠. 그리고 전사 클래스에 뭐 필요하죠? 메서드가 필요하죠. 2개, 메서드 2개, 버튼이라고 했으니까 공격이랑 재공격 메서드 있으면 되겠네요. 자, 모양만 보면 어때요? 공격 메서드 여기 보시면 4개 변수 필요하죠? 재공격은 필요 없고요. 이전 문제랑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브라이언 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공격이 들어가는 자리에, 공격이 실행되는 자리에 각각 맞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옵션들만 이렇게 다르게 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려면은 이전 문제랑 동일하게 여기 형태 일치시켜주면 되죠. 4개 변수 인자를 주고 있으니까 받아줄 4개 변수가 필요해요. 공격자, 무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 없죠. 빨간 줄 사라졌고요. 출력은 printf로 합시다. 아까는 너무 길었어요. 더하기로 엮은 거. 문장이니까 %s 2가 %s 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공격자, 무기 이렇게 해줘야죠. 이건 지금 실행을 해볼게요. 줄바꿈 수동으로 해주는 거 잊으시면 안되고요. 그럼 여기 잘 나오죠? 지금 제 공격은 실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실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는 실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안에가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고 기능이 없을 뿐입니다. 버튼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전에 했던 방식을 기억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예시를 보니까 똑같이 나와야 되네요. 이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예요? 재공격 메서드는 그죠? 이 공격자랑 무기가 뭔지 모릅니다. 공격은 4개 변수로 받아온 거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공격자랑 무기는 4개 변수로서 여기 인자가 4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근데 재공격은 그런 게 없어요. 즉 이런 거는 안 쓰는데 여기서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실행했을 때 이거는 파악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전사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전사 객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버튼이 몇 개가 있을까요? 2개죠? 여기 이 코드를 지금 시각화하려는 거니까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공격이고 이거는 재공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리모컨도 있겠죠? 리모컨도 이렇게 있어요. 얘는 공격 버튼이고 얘는 재공격이에요. 둘 다 exe 파일이죠? 실행 파일. 그러면 이 공격 버튼을 누르면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외부에서 가져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격자랑 무기는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 공격자, 무기 이렇게 인자로 넘어오는 거 4개 변수가 잡고 있는 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재공격 누르면 보세요. 예. 예. 그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다시 얘로 보겠습니다. 편하게. 얘는 어느 시점에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시점이죠. 재공격을 이전에 뭐 했는지, 재공격을 누르기 전에 뭐 했는지, 이 객체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필요한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보시면은 이 재공격에는 매개 변수가 없어요. 인자가 없으니까. 밖에서 정보를 얘처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알아서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뭐로 공격을 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지금 재공격이라는 메서드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 메서드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뭔지 몰라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경우만 놓고 볼게요. 이 두 개. 첫 번째 재공격 줄. 첫 번째 공격할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브라이언이랑 칼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이 재공격 메서드 얘는 매개 변수로 줬던 걸 알아야 돼요. 재공격이 알고 싶은 거는 누가 뭐로 공격했는지 그거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매개 변수에 든 게 뭔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거 좀 많이 쓸 건데 얘네는 모른다는 거는 재공격 메서드 입장에선 몰라요. 왜냐면 이 매개 변수는 밖에서 외부에서 인자 값으로 받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재공격 메서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건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변수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죠. 변수는 그래서 쓰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변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변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데이터 변수 받아온 거 이거를 각각 옮겨 놓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각각 이렇게 있는 거고, 각각 누군지 파악하면 되니까 저장을 변수에 따로 해놓은 거예요. 실행하고 끝이 아니라 공격을 실행했으면 여기에 변수 자리에다가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 재공격은 뭘 하면 돼요? 이제 쉬워요. 그쵸?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얘를 다시 꺼내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공격 방식을 변수에 저장함으로써 백업을 한 거죠. 백업 데이터를 가져다 쓴 걸 표현을 한 거고요.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실행하고 나서 잠깐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공격자가 누구였는지, 무기가 뭐였는지. 그럼 이것도 공격자, 무기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써놓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격자가 누구였는지, 무기가 뭐였는지, 제 공격은 실행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면 되죠? 이 같은 객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긁어오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따로 저장해 놓는 게 목적이죠. 이 해당 변수들은, 이 공격자랑 무기라는 변수들은 어디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보세요. 제가 제 공격 안에다가 이렇게 출력문을 써줬어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뭔지 알겠죠? 이거랑 얘네들 두 개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공격자랑 무기가 뭔지 직접 정해줄 겁니다. 스트링 공격자, 그래서 무기, 얘는 홍길동으로, 얘는 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은 되겠죠? 실행은 되는데 공격할 때마다 공격자랑 무기 데이터는 제 공격 안에 뭐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 공격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저장된 행동을 할 겁니다. 이 안에서 저장된 행동, 제 공격 안에서 공격자와 무기는 이 위에 있는 얘네랑은 다른 거예요. 아시죠? 왜냐면 이 중괄호로 격리된 공간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지역 변수 중에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체라서 매개 변수였고요. 얘네 두 개는 일반 지역 변수였죠. 공통점은 뭘까요? 지역 변수 중에서 매개 변수와 일반 지역 변수의 공통점. 그죠? 라이프 스코프 기억나시죠? 변수의 뭐 생명 주기라고 지난 시간에 키워드 들었는데,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져서 함수가 끝이 나면 소멸되고, 그럼 각각 이제 공격 메서드를 실행할 때 제 공격 메서드, 지역 변수, 뭐 전역 변수 이런 게 다 없어지죠. 생겼다가. 공통점 기억나시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환이었고, 이 지역 변수라는 거는 함수가 시작되면 살아났다가 끝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거 의미 없겠죠.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얘는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함수가, 이 제공격 메소드가 끝나면 사라지는데 여기 안에 만들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겠죠.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그쵸? 함수 외부 또는 이제 클래스 내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을 앞에다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함수 외부에 만들었어요. 클래스 안에 함수 밖에 명사적 특징으로 변수 선언해주면 더 이상 함수 내부가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거 만든 거죠. 함수 외부에다 만들었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 공격 실행하고 나서 저장하고, 재공격 실행할 때는 빼오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게 먼저네요. 여기에다가
저장하기 전에 빼오면 의미 없으니까. 그러면 근데 지금은 저장을 안 하고 있죠. 공격 메서드에서 그냥 공격자 무기 받아서 실행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려는데 모양을 잘 보세요. 공격이라는 메서드는 객체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했었죠? 디스. 얘 이름이 디스였어요.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디스라는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는 버튼이 눌리면 변수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디스 마지막 공격자는 이제 공격자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 한 거죠? 여기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이 화살표. 그러면 이제 똑같이 무기도 똑같이 해줍시다. 이렇게 백업을 하고 나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쵸? 지금 밖에서 각각 넘어온 거 여기다가 받아서 먼저 저장을 해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얘 이름은 뭐죠? 각각 마지막 공격자고 마지막 무기죠. 왜냐면 여기서 마지막을 붙여줬으니까 변수 공간에 저장된 값 가져다 쓰면 돼요. 제공격은. 그래서 제공격 안에 지금 이 공격자라는 변수가 있고 무기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지워버렸는데 공격자 홍길동 이 상태였죠. 그러면 이제 이 홍길동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재공격이라는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디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죠. 접근을 한 걸 나타내면 디스점 두 개 보이시죠? 마지막 공격자고 디스점 마지막 무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가져다 쓴 거예요. 변수에 저장된 거 디스로 접근해서 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했을 때 잘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했으니까.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이 변수도 하나밖에 못 넣으니까 값을 공격 메서드가 한 번 넣고 이렇게 한 번 넣고요. 재공격이 다시 빼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실행을 하면은 덮어 씌우죠. 덮어 쓰기 하죠. 필립이랑 창으로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재공격까지 하고 나면 재공격 없으니까 다시 여기 줄 실행할 때는 마크랑 지팡이가 여기를 덮어 쓰는 거고요. 변수는 필요 없이 바로바로 빼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시각화를 하셔야 돼요. 시각화를 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어디서 뭐가 어디로 넘어가고 넘어간 거를 다시 빼어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저장을 하는 등 이게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이 문제에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격 메소드는 이 실행을 하면서 이 두 줄 백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재공격 메소드는 이 데이터 백업 한 거를 꺼내 와서 여기 변수에다 각각 저장을 하고 출력문에다가 넣어주고 있고요. 이 두 줄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설명을 이 설계도 보고 했는데 이 실은 이 객체 안에서, 이 전사라는 객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사 객체가 여러 개다 하면은 뭐 다른 형식으로 설정해주면 되고요. 이 thi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해서 어떻게 데이터 빼오는지, 객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인자는 어디로 가는지, 내계 변수는 뭐 어떻게 오는지,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 구별하고 신경 써주셔서 좀 혼자 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뭐 집에 가서 연습 한 번 더 해주시고 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